예, 오늘 저희들은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은 길제 이후 또 여흔 장현광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왕산 허위 이 선생을 이제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이제 마치고요.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현재의 구미를 아마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게 되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도시고 그리고 산업도시 중에서 특히 이 전자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한 부정적인 뉘앙스는 늘 있습니다. 구미 얘기를 하면 구미는 그렇게 산업화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돈만 밝히는 그런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구미를 인문도시로 다시 한 번 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과 이제 같이 관계하면서 구미 인문도시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초기 불교가 이 구미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유화의 과정들도 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안동을 뭐 대한민국 정신의 수도라고 이렇게 상징화해서 표현하지만 여전히 이 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곳 구미 선산 지역이나 성주 뭐 이쪽 지역이 영남 도학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과정들을 길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그 도학의 풍토를 구미에서 만약에 이어간다면 그 마지막 현재 오기 전까지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허위 이 왕산 일문의 모습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사적인 과정에서 보더라도 이 한반도 좁은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실제 이 제국주의의 침탈 과정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여전히 그런 그 제국주의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그 논리를 잃지 못했던 그 왕조의 몰락이 또 있었고요. 그 몰락 과정에서 우리들은 식민지라고 하는 또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 우리는 지금 이 제국 전쟁을 통해서 현재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난민이 생겨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든지 뭐 아주 많죠. 우리도 바로 그런 난민의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의병투쟁 이후 해방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가가 없는 그런 난민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었죠. 정확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십 년 되는 그 시기에 의병항쟁 혹은 의병투쟁이라고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건 우리 오늘 앞에 네 분의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구미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건전하고 성숙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첫 번째 발표 박민영 선생님께서 딱 두 마디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왕산 일문의 모습을 고심, 혈통, 풍찬, 노숙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삶에서는 풍찬 노숙이라고 하는 거 거의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뜨거운 이 온도에도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런 학술 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심혈통을 할까요? 그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박민영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심혈통하고 풍찬노숙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도 풍찬노숙하지도 않았고요, 고심혈통하지 않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양반으로서 혹은 그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으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심혈통하고 풍찬노숙을 했다? 네. 우리 현재를 비추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고심혈통하고 풍찬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대부분들은 아주 편안한 그런 나름대로 힘들다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그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우리는 돈이죠. 그죠? 돈을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고심혈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제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오늘 이 왕산 일문이 보여주는 모습, 우리에게는 큰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네 분 스님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분씩 한 2분 정도로 해서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왕산 일문의 생애와 사상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지 짧게 한번 요약을 하고 플로에 계시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각자가 발표. 예,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미 시민들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좀 난간 걸. 모조리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갑자기 뭐 딱히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딱히 이렇게 당부성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2분은 짧기도 하고, 또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산이 지금 우리 구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구미에 의미를 던질 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왕산의 정신 혹은 왕산의 사상 혹은 왕산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왕산서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이고, 더 크게 보면 인류고, 그 범위를 더 한정시켜 보면은 그 지역 사이에, 향촌 사이에 왕산에 가졌던 그 정신과 가치가,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조금 굉장히 추상적인 면에서 제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까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조금 2분을 넘어도 근데 한마디만 더, 아까 제가 그 강의에서 빠뜨린 대목이, 제가 이게 의병전쟁 하면, 아까 왕산 하면은 항상 생각이 난, 왕산의 그 뒤에는 의병전쟁이라는 게 달려 있고요. 의병전쟁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범상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병이라는 게. 의병투쟁, 전쟁, 아무튼 이야기는 무수하게 들었지만 의병이 뭔가라고 했을 적에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2002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00년에 월드컵 우리가 겪었잖아요. 월드컵 4강 올라갔잖아요. 월드컵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과거의 의병 전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뭐 말씀이냐면은, 적어도 2002년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남녀 뭐 그 빈부 뭐 무슨 어떠한 그 어떤 신분도 다 초월하고 그 월드컵에 다 매진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저기 그 돌 2001년생이니까 돌 지냈겠죠. 작은 놈이. 근데 제 집사람이 어느 날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의병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남양주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를 놓고 무슨 저기 밖에 밤에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냐? 그 공지에 그 큰 텔레비전 밑에 같이 모여서 응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축구를 11명이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축구에 정말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집사람이 애를 놓고 그 월드컵 응원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월드컵에 동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무튼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 히딩크나 무슨 축구 대표 11사람들의 그 어떤 실력이나 그 능력도 출중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4천만 6천만 민족이 차돌맹이처럼 똘똘 뭉친 그 민족의 힘이 월드컵 4강을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모습이 과거 의병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전쟁의 그 트렌드, 시대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직접 의병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또 의병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준의병의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그 시대의 모든 민족의 구성원은 그 의병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는 또 19년의 3.1운동의 모습이 있고요. 19년의 3.1운동도 그 월드컵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그 모습들, 또 과거의 의병전쟁의 모습,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과거의 그 모습이 의병전쟁이라는 게 그 19년의 3.1운동으로 재현되고 또 3.1운동이 우리가 동시대에 경험했던 월드컵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 구성원이 거기에 동참이 됐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뭐 보통 학술 심포지엄에 가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충 예상이 되고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질문이 나오면 저렇게 대답해야지라고 발표하면서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구미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약간 당황했는데 박민영 선생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서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은 전자도시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저도 구미를 지금 생애 2번째 와보는데 첫 번째 와봤던 거는 어린 시절 컴퓨터 학원에서 대우전자 컴퓨터 생산 공장 답사왔던 게 첫 번째 방문이고 2번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도시로서 변화하기 위한 기획,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왕산 허위 같은 경우는 의병 항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의병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이미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총을 든 의병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시대인식을 잘 인식하고 그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는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산 허위 같은 경우는 의병의 이미지, 의병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무력 투쟁을 넘어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미의 도시 이미지 변화와 의병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 왕산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구미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조재원 선생님. 예. 저는 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대사를 쭉 보면 이제 개항 이후부터 식민지 될 때까지 이제 당시 이제 스타 리더라고 할까요? 뭐 정치인이라고 할까? 뭐 하면 데마고그라고 할까? 이제 대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로도. 근데 가장 오랫동안 간 사람이 실상 흥선대원군이 가장 오래 간 것 같고요. 제가 보면은 지금이랑 이제 민도가 틀리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왕산능 끝을 같이 하는 이제
이 유림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유인석과 최익현인데 최익현이 또 그런 사람들 하나였고 또 허이도 또 이를테면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그 약간 스타로서 역할했던 서희는 이제 당시 추종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이가 하는 것들은 이제 허이가 왜냐면 그 뭐 좀 약간 좀 표현이 요새 표현이지만 촉이 좀 빠르다. 촉이 빠르다는 건 좀 약간 비칭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 시대적 모습을 이제 잘 이해하면서 그걸 이제 대중적 에너지로 이제 승화시킨 사람으로서 굉장히 왜냐면 최익현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면 촉이 빠른 사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거대 유학자로서 굉장히 준엄하게 이제 하지만 또 몸소 의병 활동을 열심히 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마도에서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허이는 그 사람과는 틀리면서도 어떤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현실적으로 해서 그걸 이제 에너지를 묶어서 한 그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해보고 싶고요. 이 뭐 구미과 관계된 문제는 뭐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거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허이가 굉장히 뜰 뻔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도.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이 뜨니까는 한 동네에서 두 사람이 뜰 수 없다. 그건 이제 박정희와 이제 허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이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박정희 정권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 이거 제가 들은 얘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로서의 이제 박정희로서 생각 때문에 같은 고향에서 이제 비슷한 시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허이 박정희를 둘이 놓기 어렵기 때문에 한때는 그래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세우기 전에 허이 동상을 세울 뻔했다는 얘기도 이제 제가 들은 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윤정 교수님. 네.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역사라는 학문은 결국 기억의 학문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 여기 앉아서 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역사라는 학문은 사실 성립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게 본인의 그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조금 확장하면 구미와도 연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그 기억이 결국은 나를 이루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학술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굉장히 잘 구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풍찬노숙하시면서 고된 삶을 사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아까 정명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 시대 이분들이 생각했던 이 바른 길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목숨을 이어가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그 내가 맞추어줘야 될 균형인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한 거죠. 내 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미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에 먼저 받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구미에 사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장기태입니다. 뭐 이런 자리 마련해서 시민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민영 선생님께서 그 대한민국의 제일 독립 그 항일 운동사에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명문가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 저 아까 박민영 교수님 그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보훈처에 그 서훈 신청하는데 그 심사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전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입니까?
그 보원처에 지금 현재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왕산 허희 선생의 그 장자이신 허학 그 애국장 그 받으신 분인데 그 애국장 서원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허학에 대해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원처에 지금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 범산 허형으로 되어 있어요. 허형 이름이. 그러니까 허학은 그 서원 거기에 찾아보면 허학은 없습니다. 그 허형으로 찾으면 이제 허학 선생님 애국장 받은 게 나오는데 그 보원처에 그 제가 대구 그 허경성 어른한테 가가지고 족보를 얻어가지고 이 분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원처에 기본 자료를 다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거 못 바꾼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나서 주셔가지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대한민국의 제일 명문가라 그러는데 저는 항일 전쟁사에 우리 민족의 혼을 불이은 사람이 왕산 허희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형곡동에서 온 정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미에 한 3년 전에 이사를 온 타인입니다. 타 지방 사람인데 와서 박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저기 이 지역의 의병운동이라든가 항일운동이라든가 또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또 전라도 쪽에 또 의병운동사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허희 선생님이나 허영식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참 큰 힘이 되었고 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 것들이 오늘 그대로 또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기념공원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타인이지만 타 동네에서 온 사람이지만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이 전라도 쪽에 의병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뭐냐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심지어는 그 의병운동을 임난 때, 임진왜란 때 고경명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정신을 사수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영남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그 의병을 일으켰을 때 정말 정신적인 지주가 무엇인가? 정신적인 정말 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그 정신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제 을미 이후에 그 전라도 쪽 그 뭡니까 의병운동은 그 고광순이나 기사면이나 또 기우만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한 번 또 몰락해가 다시 또 일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전라도 쪽 의병하고 또 이 13도 창의군으로 이루어진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구별된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좀 구별되지 됐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의 그 전라도 쪽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점과 함께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대학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생활의 터전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독립운동의 현장이었고 삶의 장이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상당히 제가 감동을 입으면서 그 당시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누구 집안
누구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 삶의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운동들이 전개되어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을 좀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의병운동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그다음에 잘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무튼 그 전체적인 그 상황에 조금 뭐라 그러나 대비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조금 질문도 있었고요. 제가 조금 이해 뭐라 그러나 좀 저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병의 어떤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의병의 어떤 기초가 정신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 시작이 된 무엇에 그렇게 근거했느냐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선의 주작 근본 조선조 500년 동안의 통치 이데올로기 주작의 정신에서 의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초기에 일어나는 의병들은 모두가 다 거의 100%가 다 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분들 바탕에서 소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양모호남 시무조선은 그거는 임난 때 의병의 정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호남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임난 의병의 전통은 이 한말 의병에서도 그렇게 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어받았다. 임난 의병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많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호남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호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특히 영남 지역하고 대비시켜서 의병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건 시대적인 문제예요. 7년, 8년 이후에는 7년, 8년, 9년 그 단계에서는 전체 의병의 한 30% 이상이 호남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거의 불바다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의병의 전체적인 추이에 대한 문제지 그게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좀 어떤 대비시켜서 어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아까 고광순 녹천 고광순 집안이라든지 또 아까 박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가깝게 지내거든요. 제가 잘 알고요. 그분하고 박도 선생하고 전에 허도성 씨하고 같이 점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류 관계는 오히려 영남하고 호남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더 뭐라 그러나 좀 우호적이라고 그러나 상호 교류가 돈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답변이 정확하게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혹시 이 답변과 관련해서 김 선생님께서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분이 지금 물었던 게 이 13도 창의군과 이 전라도 의병의 차이점. 13도 창의군이 실제 아까 도표에서 이렇게 보면 전라도 의병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13도 창의 대전소가 성립이 될 때, 양주에 성립이 될 때 전국 의병이 모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도 쪽에 경기도 쪽의 의병이 사실은 주력이고 다른 지역에는 잘 오지를 못했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문태수가 호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철저하게 봉쇄당하거든요. 그리고 운강 이광nhân 의병장도 올라가다가 계속 봉쇄를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고 올라가는데 경기도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다 어떤 세력이 거의 다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주로 그 이연찬 쪽에 그 왕산 쪽에 그 의병 부대들이 이제 주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호남 세력이 약했다 뭐 이런 거는 그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호남이 뭐 이렇게 배제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병의 지역적 구분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강령 같은 경우도 문경 출신이고 한데 주요 활동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충북 제천 일대가 되고요. 어쨌든 우리 그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서의 그 지역을 나누지만 어쨌든 그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지리적인 요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의병 같은 경우도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주요 부대들이 구성되고 있었는데 호남 지역에서 가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위치상에 있기 때문에 호남 의병이 직접적으로 가서 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의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주로 충청도 충남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지금도 저희가 뭐 광주에서 양평이나 양주 혹은 춘천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서울을 찍고 서울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리적인 요건, 자연환경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적용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페미니즘 문제는 그건 뭐 질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그 구미지회 회원입니다. 딴걸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왕산 의성생과 그 가문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주시는 그 연구원분들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에서 이런 그 왕산 의성생과 그 가문 또 박희광, 장진홍 의사, 왕진박 성생 등 그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알리는데 많은 애를 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특히 강윤정 박사님은 저희들이 갈 때 뭐 자료 이런 많이 챙겨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과제가 큰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영식 장군 서훈 추진 문제인데 조금 전에 처음 질문했던 그 장기태 회원이 1차 서훈 추진을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왕산에 사촌되는 시산 허필 성생의 건국포장을 2010년도 건국포장을 서훈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시산 그 허영식 장군의 그 부친이죠. 그리고 이 민간에서 연구원들이나 행정이나 이어서 해야 될 거를 민간에서 그 우연히 저희들이 허창소 씨 그 손자분 허영식 장군의 친손자 집에 그분 집에 하면서 그 눈썰미로 보고 그 서운 사실을 알아가지고 조회를 해서 결국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 집으로 그것도 전달을 하고 건국 포장 이런 그 행사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영식 장군 서훈 추진을 지금 우리 말고 다른 어느 단체에서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불발됐는데 다시 재추진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 전국 실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구미에서 큰 사건이 났었습니다. 저기 상동 확장단지에 엄청나게 큰 왕산루, 왕산광장 이게 완전히 지금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지난 전임 시장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왕산의 제자 박상진 의사 있는데 울산의 송정동에 박상진 역사 그 생각 기념공원을 갔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그런 왕산을 기리는 그런 기념공간 그리고 왕산 가문의 14인의 독립운동가의 기념 조형물이 지금 4, 5년째 컨테이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좀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해주실 수 있는지 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MBC 다큐멘터리 안동에서 그가 작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도와주고 경인방송 OBS라든지 저희들도 인터뷰도 가고 자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차 방송도 하고 언론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나 두 가지 허영식 장군 서운 문제 그리고 8월 3일 날 제 80주기 추모식을 합니다. 구미 임원동 그 왕산 선생님 생가에서 266번지입니다. 그때 그 뭐 강윤정 박사님이나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그리고 왕산루와 왕산광장의 원상 회복을 위하는데 그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80주기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저희들도 만주 경안령 왕산 허영식 장군 기념비에 직접 찾아가서 그 추모제도 지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윤정 선생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 세미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예, 사실은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뭐 답을 좀 잘못 사적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이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자문 정도로 학술적인 부분에서 자문 정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예, 이 문제는 특히 허영식 장군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죠? 예, 권력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분은 또 다른 독립 같은 집안이지만 이 중국 공산당하고도 뭐 관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엇갈려 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기 안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적으로 우리 연구자님들하고 만나서 한번 자문을 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금 그 내용들이 약간 그런 내용들하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뭐 왕산 허희 선생님도 가난 얘기보다가는 우리 지금 계명대학에서 구미학이라는 부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이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아까 제가 그 시은희 씨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구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미학에 관한 내용이 구미시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없고 오늘 또 내가 여기 올려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오늘 이거 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은 이 구미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명대학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하면은 결국 끝장은 구미학이라는 만들어 놓고 이 일을 끝장 내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걸 끝장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 왜 어떻게 구미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구미 지역을 위해서라도 구미에서 직접 앞장서서 이런 학문적인 과정들 좀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미학이라는 부분을 내세워놓고 이게 이제 뭐 3차 이걸 했으면 결국 끝장에는 구미학이라는 걸 한 부분을 뭔가 매듭을 지어서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했는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 별로 그냥 하다가 말면 그냥 대충 하고 치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갔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견해를 하든 간에 이제 우리가 시작 같으면 끝장을 내가지고 적어도 구미학이라는 부분을 여기는 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재라든지 여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미학이라는 부분 하나에 뭐 매듭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오늘 또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분 구미시장은 작은 박정희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박정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정신의 문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 정신의 문제는 지금 하시는 이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왕산 그다음에 여헌 길재를 통해서 구미학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우리 계명대학이 그렇게 가다가 끝놓지 말고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주시겠죠? 그거 지금 이게 구미시 예산 좀 받아가 하는 겁니까? 안 받고 그냥 계명대학에서 계명대학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교육부 관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요. 구미시의 일부 지원을 받고 하는 행사입니다. 프로젝트.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그러면 3년짜리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번이 2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자가 하여튼 내가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렇게 매듭을 못 짚고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구미학 학술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또 구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 하려면 그래서 저도 이제 구미원 이제 대구 살다가 구미원 사는 지가 원래 44년째 그 회사 따라서 와서 이제 구미 사람이 다 넘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했으면 구미학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뭔가 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만들어 갖고 뭔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해 갖고 하나 좀 만들어 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또 뭐 건의할 부분 있으면 또 건의해 주셔도 좋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구미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입니다. 김영덕이라고 하는데요. 구미학 하면 뭐 여러분 전문가들 오셨겠지만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신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계명대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는 금호공대 박인호 교수님이시나 또 아니면 경운대학교의 김일수 교수님 같은 분도 상당히 이쪽 구미학뿐만 아니라 또 조윤걸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사회 쪽으로 해서 구미학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구미 지역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 앞에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미학을 완성할 때 이쪽 지역 분들이 좀 더 아니면 또 이쪽 지역의 향토사 전문가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내년 때는 좀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합류하면 좀 더 다양한 의견과 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양질의 그런 이런 학술 연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예, 많이 이 고운 제안들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역사를 한번 짚어본다든지 혹은 뭐 지리학을 짚어본다든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의 총체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를 더듬어 보기 때문에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은 역사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고요. 구미라고 하는 지금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리적 변화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또 인류학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구미 뿌리를 내리고 3대째 이상 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가 그걸 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3대 정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유동 인구들입니다. 왔다가 먹고 살기 좋다고 하니까 왔다 가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구미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본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뭐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구미라고 하는 것들의 과거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인류학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건 한 3년 정도니까 한 1년 남은 거는 현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가 60년대 이후에 이 산업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그 전통과의 단절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뭐 역사학적인 것 가지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현재 이제 학문들입니다. 결국은 그건 뭐 이 공학 쪽일 수도 있고요, 경제학 쪽일 수도 있고요, 전자 쪽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영역에 이 구미를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이제 해줘야 될 역할들이죠. 일종의 뭐 저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이 마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미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게 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또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것들은 그 개인 연구자 몇몇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미 시의 소위 말하는 시를 담당하고 있는 분, 그 다음 그 구미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결합해서 한 몫을 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서울학이라든지 부산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학을 만들었던
도시들은 대부분 특정 대학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는 금호공대가 있고요. 또 있습니까? 경운대학교. 경운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실제 구미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하나의 학문의 형태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게 지금 사실은 금호공대도 그렇고 경운대도 그렇고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예요. 사실은 구미 금호공대가 국립대학이잖아요. 이런 대학이 지금은 한때는 국가 뭐 진짜 그걸 제대로 받아가지고 특정 권력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미 금호공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아시죠, 그죠? 네. 이게 지금 구미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거예요. 구미 금호공대를 포항공대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이름만 국립대학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게 되면 대구에 있는 큰 대학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학이 결합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민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구미의 권력이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이 구미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연구자님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잘 해나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미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 40만에서 빠져서 30몇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도시로 가면 30몇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인구를 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30만 정도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학생이 한 2만 5천 명, 3만 명 되는 대학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도시를 아무런 그 미래의 방향이 없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이건 우리 구미 이 시민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옆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뭐 이제 잠깐만 제가 이게 우리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이게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분이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시고 우리 구미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아까 우리 뭐 박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뭐 월드컵 당시 그게 우리 의병역 운동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도 안 돼.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해도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벌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벌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허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야은 길제 이런 분들 뭐 아카데미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발 그런 거 할 때도 그 야은 길제의 사상이 대단하다라고 신화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여흔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문중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흔 길제 아카데미 일어나놓고 뭐 길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 셀럽들 불러가지고 강연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안을 놨어요. 정말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그분들 학술적으로 구미를 위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와서 따발따발하는 그런 사람들,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불러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그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 여러분들하고 연구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학술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혹시 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오늘 이 학술 대회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합시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꽤 만족스러운 그런 학술 심포지움이 마련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사실 인문학 특강도 외부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만 저는 사람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왔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100명, 200명 있다고 해서 저는 뭐 그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당백입니다. 어떤 수백 명 와가 앉아 있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또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는 얼마나 이 글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이거 읽어본 얘기인데 다 나온 얘기인데가 아니고 학술 연구자들은 늘 끊임없이 텍스트를 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산이라고 하는 과거와 지금 여기 이 현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또 노고를 보내셨습니까? 이 네 분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종합토론까지 함께 답변해 주신 우리 네 분 강연자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현재의 구미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잡아가면서 구미학이 제자리에 이렇게 정초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